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트위터 게리 겐슬러가 나와 있습니다. SEC와 IMF 그리고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 레귤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슬금슬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던 많은 트레이더들이 저번 주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고 오늘은 개별 종목도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6조 달러 코인게코의 마켓캡 있고 비트코인 42,000불 42,795달러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떨어졌긴 했지만 3만불, 32,000불 있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이죠. 그런데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바닥을 완전히 다졌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봤던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저항선이 있죠. 두 개의 큰 저항선을 부딪힌 다음에 깨서 올라가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오늘 차트 키포인트는 42만, 43만을 깨느냐,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 토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깨고 반등하고 올라간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이외의 개별 종목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규제안은 점점 더 세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어저께 봤던 계속적으로 돈은 풀리고 있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떨어지는 척하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품이 꺼질 때까지 계속 올라가죠. 바이낸스 차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핫부터 보겠습니다. 핫이 엄청난 거래량이 생기면서 오늘 20%가 올랐다. 이런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차트로 보면은 여기까지 상승했었죠. 근데 최근에 상승한 게 0.004에서 0.008까지 2배가 됐습니다. 100%의 상승이 최근에 있었다. 그중에 오늘 20%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RSR도 꾸준히 상승해서 0.011 마지막 파형을 만들지 못하고 비트코인과 같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0.01 저점 만들고 0.03 됐습니다. 300% 상승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에 거의 맞춰가는 거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지지해서 밟고 올라간다면 이런 것도 똑같이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지겠지만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것을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때가 제대로 된 상승이죠.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게 하락했죠. 그 당시에도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가 최저점 3월부터 4월, 5월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상승해 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RSR, 핫뿐만 아니라 비체인 또한 더블 바럼을 찍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동평균선에 맞고 떨어져서 다시 비트코인과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급격한 하락 후 더블 바럼이 왔죠.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시아 코인도 엄청 올랐습니다. 모든 코인이 비슷하죠. 일단 급격히 하락한 다음에 더블 바럼 만들고 이동평균선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상승이 온다.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최고의 시나리오는 42,000불, 43,000불에서 주말 동안에 요런 파형을 만들어낸 후에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날부터는 42만대를 찍고 올라가서 6만 불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되면은 이번 8월, 9월 달 쭉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 하드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애플과 구글 페이를 연동시켰다. 크레딧 카드 그리고 데빗 카드 이제 현실 속으로 모든 게 변해갑니다. 분석가이자 암스테르담 주식 트레이더인 마이클 반데포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폴카닷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아까 봤던 그 차트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42만, 43만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연방준비제도위원회 페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에 도전하고 있고 이런 거를 규제해야 된다고 SEC와 같이 말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암호화폐를 막는 규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암호화폐가 자리 잡아가고,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에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인터넷 시대를 만들어 온 것처럼 코인의 버블은 코인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면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인베이스 고객은 이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해서 애플페이, 구글페이에 연결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올 가을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결제 금융 허브 담당의 해리스 매니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가 사용자가 언제든지 거래당 최대 10만 달러, 즉 1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즉각적인 현금으로 출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결제 시스템이 코인베이스와 비자, 마스터카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실시간 결제 RTD를 통해서 즉각적인 캐시 아웃을 제공한다. 그래서 은행 계좌와 연동된 미국 내 고객들에게 거래당 최대 10만 달러를 안전하게 현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가장 낮게끔 측정한다고 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7일, 하루에 숫자 제한도 없이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것인데, 코인베이스는 20개 이상의 국가가 연결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로 이루어져서 암호화폐를 구매를 허용한다고 하고, 제미니 거래소는 이미 4월에 구글과 애플페이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뉴빌, 새로운 법안이 스페인에서 입법화되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기지인데, 우리가 아파트나 집을 살 때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하는 걸 크립토가 대신한다. 즉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담보 삼아서 모기지,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스페인 국회의원들이 주택 소유자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스페인 당이 제출한 법안은 실물 기업 및 투자 펀드가 암호화 자산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법률 초안에서는 은행이 모기지, 보험, 펀드 지출과 같은 프로세스와 상품을 관리할 때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을 사용할 것을 제한하고, 이 법은 금융 분야를 넘어서 식품 제품의 원산지와 안정성을 추적하고 의료 기록의 불변성, 이 의료 기록의 불변성, 이런 걸 보니까 V체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에 세금을 우대를 하는 것, 그리고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 산업과 함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25% 세금 감면 받는 것,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고 하는 이 새로운 뉴빌이죠. 새로운 법이 곧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스페인도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죠. 마지막으로 유투데이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왜 미국을 떠나지 못하는가, 왜 미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 라센과의 약간의 얘기가 맞지가 않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크리스 라센은 미국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에 머무르는 이유에 대해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SEC와 게리 겐슬러와 법적 공방을 계속해야 되는데, 리플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본사를 계속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영상 화상 앱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을 포기할 의사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미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관련해서 너무 늦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명확성 부족한 SEC를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SEC 소송이 불거지기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2020년 10월에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은 회사 본사를 암호화폐 친화적인 것으로 이전할 계획을 공개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크리스 라센의 의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크리스 라센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말에서 미국과 리플이 이별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나왔지만 1순위 일본, 그리고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가 검토가 되는데, 최근에 로스차일드 가문, 그 다음에 아스판 인스티튜트가 이제 880만 달러를 크립토를 투자하기 위해 펀딩을 마련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다는 걸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미국을 포기하진 않는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저도 스윙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